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경기소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더군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이 아파트 소유자가 이미 바뀌어 있는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다는 말. 공각은 고지서를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구청에 전화한 것입니다. 등기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그날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에서 살아온 게 25년이었죠. 결혼 초에 그이와 함께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된장국을 끓였던 시절이었죠. 그이가 좋아하는 두부를 넉넉히 넣어서. 그 무렵 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림이 빠듯해서였죠. 시장에서 두부 한 모 산 것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 습관이 34년째 이어지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더군요. 그이는 항상 그랬던 것입니다. 말이 없고 점잖고 바깥일은 자기가 한다고 했죠. 저는 안 살림만 보면 된다고. 그 말이 고마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였더군요. 뭔가 달라진 게.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이면 혼자 어딜 다녀왔습니다. 물어보면 짧게 대꾸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이도 피곤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더니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두었던 자리인데 찾다가 결국 못 찾고는 그냥 넘겼죠. 잃어버린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등기소 창고 앞에 서서 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더군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등기소 창구를 나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끝만이 아니었죠. 무릎이 제대로 안 펴지더군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이한테 물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등기소에서 실수한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천천히 말했죠. 무슨 소리야. 그냥 착오겠지.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리모컨을 집어들더군요. TV 볼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참을.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34년이잖아요. 그 세월이 다 거짓말일 리는 없다고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며칠 뒤 다시 등기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앉아서 등본을 들여다보고 말았죠. 소유권 이전 날짜가 석 달 전이었더군요. 석 달 전. 제가 이 집 보일러가 말썽이라고 그이한테 말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매도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위임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도 하더군요. 도장. 그 순간 싱크대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없어진 인감도장.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것. 집으로 돌아와서 그이 앞에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종이가 조금 흔들렸죠.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알아서 했다고. 내가 몰라도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는데 삼켜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 뒤로 한 달쯤 지났어요.
밥하고 빨래 널고 그의 양말을 짝 맞춰 개켰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데가 있더군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어요. 숟가락이 그냥 입으로 갔다가 나올 뿐이었죠. 그이는 여전히 저녁 늦게 왔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밥 줘 였답니다. 눈도 안 마주쳤죠.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이 나이에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친정 오라버니한테 짐이 될 수는 없고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찬장 위에 올려둔 박스를 내리다가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였더군요. 여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이건 착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밥도 안 됐고 설거지도 안 됐고. 저녁에 그이가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라봤죠. 밥을 먹는 옆모습을. 34년을 봐온 얼굴인데 그날따라 낯선 사람 같더군요.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방 장롱 맨 아래 칸에 오래된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던 박스였죠. 그 안에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부터 써온 것들이었어요. 빛이 바랜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폈을 때였습니다. 후반부 어딘가에 제가 쓰지 않은 글씨가 있었더군요. 날짜 옆에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필체가 메모지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그의 글씨였죠. 틀림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르고 금액이 달랐지만 같은 손으로 쓴 것이었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글씨가 내 가계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등기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있다던 그 직원의 목소리가. 인감도장, 위임장. 그때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더군요. 바람 한 점 없는데 혼자 떨어지는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 씨였더군요. 아래층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더니 수님 씨, 나 요즘 이상한 거 봤는데. 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지 정문 쪽에서 몇 번 봤거든. 박 씨 차에 같이 타는 여자. 젊지는 않던데. 근데 낯선 사람이야.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수님 씨, 괜찮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지만. 명희 씨가 돌아간 뒤 가계부를 다시 들었습니다. 꼭 쥐었죠. 표지가 손에 닿는 느낌이 낡고 거칠었습니다. 34년이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쳤더군요.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건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원이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후들거렸죠.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계부를 비닐봉지에 넣고 등기부 등본 사본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더군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안경 너머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게 보였죠. 가계부 마지막 장까지 다 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 씨, 이 가계부 전부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30살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여기 이 날짜 항목들 남편분 필체랑 맞춰볼 수 있어요. 인감위조 형사고소와 매매계약 무효소송 두 가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위에 손을 올리더군요.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복도는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바닥이 유난히 딱딱딱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그딱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그이는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고 처음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 당시 배우자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멍했습니다. 34년을 같이 살고도 저 앞에서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 측 매매 계약서의 인감날인 필체와 원고 가계부 34년치 필체 감정 결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식 감정 결과 두 필체는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오수님 씨 필체가 아닙니다. 법정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인감도장 위조, 유죄. 문장 하나하나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죠. 변호인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34년입니다.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낡은 표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노랗게 빛났더군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의 늦가을 바람이었죠. 변호사님이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서 있었더군요. 가계부는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34년, 한 해도 빠짐없이.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더군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받았을 때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순임. 그걸 한참 들여다봤죠. 요즘은 아침에 일찍 깹니다. 예전처럼 밥을 2인분 짓지 않아도 됩니다. 냄비가 반만 차더군요. 처음엔 그게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죠. 지금은 그냥 그런 겁니다. 가계부는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낡은 건 장롱 매니칸에 올려뒀죠. 버리지는 못했더군요. 34년 지니까요. 새 가계부엔 적을 게 단출합니다. 시장값, 전기세, 가끔 명희 씨와 마시는 커피 한 잔. 이제는 그런 것들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허전한 것 같았죠. 지금은 그냥 조용한 것입니다. 명희 씨가 며칠 전 물었더군요. 이제 어때요? 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생각했죠. 그러다 그냥 웃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오래 삼켜온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믿고 싶어서, 무서워서 그냥 참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삼켰죠. 그런데 결국 저를 지킨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더군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꼬박꼬박 써온 숫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숫자들. 오늘도 새 가계부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를 썼더군요. 시장에서 산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별것 아닌 하루. 그래도 제 하루입니다.